대통령이 한국에 완전히 꽂혔어. 완전 집착 수준이네. 한반도가 정말 중요하거든. 동아시아 전체가 여기에 달려 있어. 2025년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일정표에는 수십 개 국가가 나열돼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 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포함돼 있었죠. 그런데 그의 시선은 계속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반도. 트럼프가 대통령 재임 중 방문한 국가는 총 25개국. 하지만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곳은 한국이었어요. 백악관 브리핑에서만 해도 한반도 관련 발언이 150회 이상 기록됐습니다. 한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이다. 북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나는 김정은을 만날 것이다. 반복되는 발언들. 하지만 세계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트럼프는 그렇게 한반도에 집착하는 걸까요? CNN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트럼프 방한 시 김정은 회동 비공식 논의. 전 세계 외교가들이 술렁였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됐고 회의실 스크린에는 한반도 지도가 크게 떠올랐습니다. 세계를 돌며 수많은 외교전을 치른 대통령. 중동의 석유, 유럽의 안보, 중국과의 무역 전쟁. 모든 게 중요했지만 트럼프의 최종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반도.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작은 반도가 왜 미국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된 걸까요? 과연 백악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던 걸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워싱턴 DC에 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매일 아침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8시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책상 위에는 밤새 들어온 전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빨간 라벨이 붙은 서류가 눈에 띄었어요. 긴급 마이너스 대통령 직보.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한반도 외교 전략 재검토 지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있었어요. 저는 급히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셨어요? 봤어. 오늘 오전에 긴급 회의 있어. 무슨 회의요? 한반도 관련이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대. 오전 10시 백악관 상황실. 저를 포함한 참모진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트럼프가 들어왔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트럼프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한국 방문을 준비합니다. 언제요, 대통령님?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빠를수록 좋아. 다음 달 안에. 다음 달이요? 일정이 빡빡한데요. 그럼 조정하세요. 한국이 우선이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트럼프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떠올랐어요. 여길 보세요.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 이 작은 반도 주변에 모여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한반도를 장악하는 자가 동아시아를 장악해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나는 한국도 보고 싶고 북한도 보고 싶어요. 두 곳을 다 가고 싶어요. 북한 방문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김정은을 만나는 건 가능하죠. 한국에서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 회동을 제안하시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판문점이나. 북한이 응할까요? 모르죠.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한반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주한미군 방문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과 깜짝 회동. 이게 내 플랜이에요.
김정은이 응할지 확실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제안은 해야죠. 언론이 뭐라고 하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어땠어? 대통령이 한국에 완전히 꽂혔어. 얼마나? 다음 달에 방한하겠대. 그리고 김정은도 만나겠대. 진짜? 김정은을? 응. 한국에서. 동료는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완전 집착 수준이네. 맞아. 근데 이상한 게 대통령 말이 일리가 있어. 뭐가? 한반도가 정말 중요하거든. 동아시아 전체가 여기에 달려 있어. 저는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 경제력, 외교 관계. 모든 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CNN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트럼프, 방한 시 김정은, 회동 비공식 논의. 기자들이 백악관으로 몰려들었어요. 대변인은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가 알고 있었어요. 트럼프가 다시 한국으로 시선을 돌렸다는 걸. 그리고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트럼프는 세계를 돌며 수많은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한반도가 있었어요. 왜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백악관 집무실로 호출됐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부른 거였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트럼프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한반도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트럼프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여기 봐요. 남한, 북한. 두 개의 한국. 네, 대통령님. 나는 둘 다 보고 싶어요. 남한도 보고 싶고 북한도 보고 싶어요. 북한 방문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김정은은 만날 수 있잖아요. 북한이 응할지 모릅니다. 트럼프는 웃었습니다. 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나를 만나고 싶을 테니까. 확신하시는 겁니까? 확신해요. 김정은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남한은 경제 강국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세계 최고죠. 네, 맞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위협적이지만 동시에 협상 카드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남한을 통해 북한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북한을 설득하면 동아시아 전체를 바꿀 수 있어요. 저는 트럼프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에 두시는 거군요. 정확해요. 한국은 퍼즐의 중심이에요. 이걸 맞추면 나머지가 따라와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 국무부에서 보고가 왔습니다. 뭔데요? 북한이 우리의 비공식 접촉 제안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시? 네. 연락선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럼 더 강하게 푸시해요. 어떻게요? 한국을 통해서요. 한국 정부에 요청하세요. 북한과 중재해달라고. 보좌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방한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대답했어요. 환영합니다. 언제쯤 생각하시나요? 다음 달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청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정은과의 회동을 중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 측이 침묵했습니다. 잠시 뒤 조심스럽게 대답이 왔어요. 어려운 요청이네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응할지 모르겠는데요. 시도는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남한은 경제적 파트너, 북한은 안보 협상 대상. 두 한국을 모두 장악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 동료가 제 어깨 너머로 보고서를 봤어요. 와, 이거 진짜 야심찬 계획이네. 응. 근데 실현 가능할까? 모르지. 하지만 트럼프는 진심이야. 그게 문제지.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집착? 전략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략과 집착은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날 저녁 트럼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해요. 나는 김정은을 존중해요. 그도 나를 존중하죠. 만약 만난다면 어디서 만나고 싶으신가요? 한국이요.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 북한이 응할까요? 트럼프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에게도 기회니까요. 인터뷰가 끝나고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트럼프, 한국에서 김정은 회동 공개 제안. 판문점 정상회담 가능성. 한반도 다시 세계 외교 무대로.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진짜로 한반도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남한도 원하고 북한도 원했습니다. 두 개의 한국을 모두 손에 넣고 싶어 했죠. 다음 날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이었어요. 미국의 일방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짧고 단호한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노크하면 결국 문을 열어요.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시도하실 겁니까? 필요한 만큼이요. 나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남과 북 두 한국 모두와요.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가 아니었어요. 트럼프에게 한반도는 집착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저는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어요. 오늘 오후 3시 웨스트윙 2층 소회의실. 참석 필수. 장소가 특이했습니다. 평소에는 쓰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오후 3시 저는 소회의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 경호원이 서 있었어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자 경호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에는 이미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CIA 국장, 그리고 비서실장. 모두 최측근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왜 저를 부르셨나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문이 열리고 트럼프가 들어왔습니다. 시작하죠.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트럼프가 자리에 앉았어요. 오늘 여기 모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김정은.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나는 김정은을 만날 겁니다. 한국에서. 국무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식 정상회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비공식이요. 깜짝 회동. 깜짝 회동요? 네. 언론도 모르게 사전 예고도 없이 그냥 만나는 거예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보안도 문제고 프로토콜도 문제고.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 성공해요. 왜요? 사전에 알려지면 북한이 거부할 거예요. 언론이 떠들고 여론이 시끄러우면 김정은도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깜짝으로 하면 달라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사시킬 겁니까? 한국 정부를 통해서요. 비밀리에 북한과 접촉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CIA 국장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응할까요? 응할 거예요. 김정은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니까요. 비서실장이 질문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거부하면요? 트럼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하지만 일단 시도는 해야 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말하세요. 이 계획을 언제부터 구상하셨습니까? 트럼프는 웃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부터요. 한반도 문제는 항상 내 머릿속에 있었어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세계 평화의 열쇠니까요. 한반도가 안정되면 동아시아가 안정돼요. 동아시아가 안정되면 세계가 안정되고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오늘 이 방에서 논의된 내용은 절대 비밀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접촉은 국무부가 맡으세요. CIA는 북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요. 네, 대통령님. 그리고 트럼프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계획서를 작성하세요. 모든 시나리오를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우리는 한 명씩 시간차를 두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김정은 회동 시나리오. 파일을 만들고 작성을 시작했어요. 시나리오 1 판문점 회동. 시나리오 2 비무장지대 회동. 시나리오 3 서울 근교 비공개 장소 회동. 각 시나리오마다 장단점을 적었습니다. 보안, 상징성, 실현 가능성. 모든 걸 고려했어요. 다음 날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접촉했습니다. 반응이 어떻던가요? 신중하게 검토하겠답니다. 거부는 안 했어요? 아니요.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문이 닫히진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CIA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확실한가요? 정보원이 확인했습니다. 김정은도 아나요?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트럼프에게 보고했습니다. 북한도 대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맞죠? 내가 뭘 했어요. 김정은도 원한다고.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곧 확정될 거예요. 계속 푸시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악관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언론도 모르고 의회도 모르고 대부분의 정부 관계자들도 몰랐습니다. 오직 6명만이 알고 있었죠. 트럼프의 한반도 계획, 김정은과의 깜짝 회동. 이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였어요. 만약 실패하면? 만약 북한이 배신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한반도.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를 만드는 것. 이틀 뒤 저는 급한 호출을 받았습니다. 국무부에서 긴급 브리핑이 있다고 했어요. 회의실에 도착하니 이미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무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북한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언제요? 사흘 전입니다. 한국 정부를 통해서요. 반응이 있었나요? 국무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어요. 받지 않았나요? 받긴 받았대요. 근데 답이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락처는요? 그것도 묵묵부답입니다. 전화도 안 받고 팩스도 무시하고. 국가안보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를 애태우려는 거죠. 심리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한테 보고하셨나요? 아직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요.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야죠. 그럼 화내실 텐데. 어쩔 수 없잖아요. 오후 백악관 집무실. 우리는 트럼프 앞에 섰습니다. 국무장관이 보고했어요.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서한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받긴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왜 무시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 그럼 알아내야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김정은이 날 무시한다는 거잖아. 그렇게 볼 수도. 아니, 분명히 그래.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씹는 거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을 말이 없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알았어. 그가 침묵으로 답한다면 우리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어떤 방법이요? 더 강하게 푸시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요? 네. 언론에 흘려요. 내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국무장관이 놀랐습니다. 그럼 비밀 계획이. 비밀은 끝났어요. 김정은이 침묵으로 거부했으니까. 하지만 공개하면 북한이 더 반발할 텐데요. 트럼프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압박이 될 거예요. 전 세계가 지켜보면 김정은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트럼프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침묵으로 버티는 김정은을 공개 압박으로 끌어내려는 거였어요. 며칠 뒤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트럼프, 김정은과의 회동 적극 추진. 백악관, 북한에 여러 차례 서한 발송. 기사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에 매우 적극적이다. 하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기사를 받아 썼습니다. 트럼프, 김정은에게 러브콜. 북한의 침묵, 트럼프 초조. 한반도 외교 교착 상태.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김정은은 어떻게 나올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침묵했어요. 트럼프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왜 답이 없어? 모르겠습니다. CIA는 뭐래? 북한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논의? 일주일째 논의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화가 났습니다. 시간? 나한테는 시간이 없어. 그는 참모들을 쳐다봤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요. 당장. 어떤 방법이요? 중국을 통해서든 러시아를 통해서든 김정은한테 닿을 수 있는 모든 루트를 동원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침묵은 전략이라는 걸. 그는 트럼프를 애태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점점 더 한반도에 집착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세계는 의아해했습니다. 북한이 침묵하는데 무슨 좋은 관계냐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방식이라는 걸. 침묵에 침묵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낙관으로 맞서는 거였어요. 그도 나를 만나고 싶을 거야. 트럼프는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북한이 침묵해도 무시해도 거부해도 그는 믿었어요. 김정은도 결국엔 움직일 거라고. 그리고 그때까지 자신은 기다릴 거라고. 하지만 그 기다림은 집착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멈출 수 없는 집착. 2달이 지났습니다. 트럼프의 방안이 공식 발표됐어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APC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이 목적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걸. 저는 서울로 선발대로 파견됐습니다. 방한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 측 담당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청와대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한국 측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서울이 완전히 들썩이고 있어요. 어떻게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문에요. 온 도시가 준비 중입니다. 창밖을 보니 곳곳에 성조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외신 기자들도 엄청 몰려오고 있어요. 얼마나요? 지금까지 500명 넘게 등록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500명이요? 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전 세계에서 다 왔어요.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안보실장이 말했어요. 이번 방안은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북한의 반응, 주변국의 움직임. 모든 게 여기서 결정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 쪽 동향은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시하고 있어요. 회동 가능성은요? 안보실장은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시내를 둘러봤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각국 방송사 로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CNN, BBC, NHK, CCTV. 여기가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구나.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미국 분이신가요? 네. 백악관에서 오셨어요? 네, 선발대입니다. 트럼프가 정말 김정은을 만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니 트럼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은 어때요? 완전히 들썩이고 있습니다. 기자들 많아요? 엄청납니다. 500명 넘게 왔대요. 좋아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신가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요. 그럼 김정은도 무시 못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무대로 만들고 있었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무대. 며칠 뒤 APC 정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부산 백스코였어요. 각국 정상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저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국 측 관계자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북한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라고요? 판문점에서 만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확실해요? 네. 방금 연락 왔어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바로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급히 회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럼프의 참모에게 쪽지를 전했어요. 북한 메시지 도착. 회동 가능. 참모는 쪽지를 읽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조용히 전달했어요. 트럼프는 쪽지를 읽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일 판문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실 겁니까? 뭐죠? 그가 온다면 만나겠습니다. 확정된 건가요?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트럼프 판문점 방문. 김정은 회동 가능성. 한반도 역사적 순간 앞두나. 그날 밤 서울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판문점으로 몰려들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어요. 이번 외교전의 열쇠는 한국이다. 프랑스 언론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세계의 시선 한반도로. 독일 언론도 비슷했어요. 트럼프의 도박 무대는 한국. 일본 언론의 분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외교의 무대가 됐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미국과 북한, 평화와 전쟁, 모든 게 이곳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문점 방문 전날 밤 저는
트럼프와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이었어요. 앉으세요. 트럼프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내일이 중요합니다. 네, 대통령님. 김정은이 올까요? 북한이 긍정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가능성은 높습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십니까? 트럼프는 웃었습니다. 집착? 그런 표현을 쓰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합니다.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세계를 흔들려면 한국을 움직여야 하니까요. 무슨 뜻인가요? 한국은 퍼즐의 중심이에요. 여기를 맞추면 나머지가 따라와요. 구체적으로요? 트럼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여기 봐요. 한국. 그는 한반도를 가리켰어요. 북쪽에 북한, 서쪽에 중국, 동쪽 너머에 일본, 그리고 위에 러시아. 모두 강대국이에요. 네. 한국은 이 모든 나라의 중심에 있어요. 여기를 장악하면 동아시아를 장악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작아요. 하지만 강해요. 경제는 세계 10위권, 기술은 최고 수준, 군사력도 막강해요. 트럼프는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위치예요. 한국은 대륙과 해양의 교차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아요. 내가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어요. 일본과의 협력도 강화되고 러시아도 신경 쓰게 돼요.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북한은요? 북한은 보너스예요. 한국을 통해 북한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을 설득하면 동아시아 전체의 긴장이 풀려요. 그게 대통령님의 계산이었군요. 계산이라기보다는 전략이죠. 트럼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즉흥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난 항상 계획이 있어요. 한국이 그 계획의 중심이고요. 정확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동맹국 정도로만 생각하죠. 대통령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고요. 네. 나는 한국을 열쇠로 봐요. 아시아의 열쇠. 그래서 이렇게 공들이시는 거군요. 맞아요. 내가 한국에 시간을 쏟는 건 투자예요. 그리고 그 투자는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판문점.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수백 대 설치됐어요. 트럼프가 도착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앞에 섰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북쪽에서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이었어요. 전 세계가 숨을 죽였습니다.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에서 만났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트럼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해냈어요. 한국을 무대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회동이 끝나고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한국이 평화의 다리가 되어줬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왜 한국이었습니까? 한국은 완벽한 장소였어요. 남과 북의 중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곳. 앞으로 계획은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니까요. 그날 밤 저는 트럼프에게 보고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네, 성공이었어요. 한국을 중심에 둔 전략이 통했습니다. 트럼프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맞죠? 내가 뭘 했어요? 한국이 열쇠라고. 이제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한국의 가치를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맞아떨어졌어요.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외교의 중심이 됐어요. 트럼프 덕분에. 한 달 뒤 저는 경주에 있었습니다. APEC 정상회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회의장 백스코는 세계 정상들로 가득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캐나다, 호주, 멕시코, 칠레. 21개국 정상이 모였어요. 그런데 모든 시선이 한 곳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한국. 회의장 입구에는 수백 대의 카메라가 설치됐어요. 각국 방송사 로고가 즐비했습니다. CNN, BBC, NHK, CCTV, 알자지라.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 됐구나. 동료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트럼프가 만든 무대야.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랐어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APC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평화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경제 협력, 무역 자유화, 기후 변화. 여러 주제가 논의됐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주제는 따로 있다는 걸. 한반도. 휴식 시간, 저는 로비에서 각국 대표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말했어요.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어요. 일본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트럼프 때문이죠. 그가 한국을 무대로 만들었어요. 우리도 한국을 다시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한국은 무시할 수 없어요.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트럼프가 발언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번 판문점 회동은 한국이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중국 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도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합니다. 일본 총리도 말했어요. 일본 역시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대통령도 발언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합니다. 모두가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회의의 중심이 됐어요. 저녁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트럼프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때요? 성공적이죠? 네, 대통령님. 한국이 주인공이 됐어요. 계획대로 되신 거네요. 맞아요. 내가 뭘 했어요. 한국이 열쇠라고. 만찬이 끝나고 폐막식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마지막 연설을 했어요. 이번 APC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한반도가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세계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다리가 되겠습니다. 동과 서, 남과 북을 잇는 다리.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트럼프도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회의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다가 보였어요. 밤하늘 아래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어요. 끝났네. 응. 성공적이었어. 한국이 완전히 중심이 됐어. 트럼프가 의도한 거야. 대단한 전략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주변국이 아니야. 맞아. 세계의 무대 중앙에 섰어. 다음 날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각국 언론을 검색했어요. 한국, 세계 외교의 새로운 중심. 뉴욕타임스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트럼프, 한국을 무대로 세계 움직여.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이었어요. 한반도 더 이상 주변이 아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평가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됐다고. 백악관에 도착해서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 평가.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을 중심에 둔 전략은 성공했다. 미국은 한반도를 통해 동아시아 외교의 주도권을 확보했다. 한국의 가치는 재평가됐고 세계는 한반도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에게 보고했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투자하세요. 한국에.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어요. 트럼프는 한국의 목을 맸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성공했어요. 한국은 세계의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라 중심국으로. 미국과 북한, 중국과 일본, 모든 나라의 시선이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무대 위에서 한국이 주인공이 됐어요. 세계의 중심 한반도. 그건 더 이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줍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전략의 중심에 뒀고 그 결과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게 됐어요. 세계를 흔들려면 한국을 움직여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은 주변국이 아닙니다. 세계 외교의 무대 중앙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자부심을 드렸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감사합니다.